굿닥터 나와 계십니다. 한국인의 관절염 해결사 정지인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의 주제가 이제 관절염입니다. 관절염, 많은 분들이 이제 들어보셨을 그런 질병 중에 하나인데, 이 관절염도 종류가 좀 다양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관절염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관절의 염증성 질환 중에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게 골관절염, 흔히들 퇴행성 관절염으로 알고 계시는 질환이 있고요. 또 류마티스 관절염, 이렇게 오늘 두 가지를 설명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는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이 이렇게 노화 또는 비만, 관절의 과도한 사용 등으로 인해서 퇴행성 변화를 겪는 것 때문에 이제 4에서 50대, 주로 중장년층 이상에서 증상이 발생을 하고요. 네. 보통 무릎이나 척추 이런 이제 체중의 하중을 많이 받는 관절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반면에 이런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요, 자가 면역으로 인한 면역계 이상이나 다른 다양한 인자들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보통은 자가 면역, 내 몸의 세포에 대해서 이제 면역 반응을 하는 것 때문에 생기다 보니까 네. 10대 같은 굉장히 젊은 나이 때부터 다양하게 이제 80세까지 다양하게 이제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손가락이나 발가락, 손목, 어깨 등의 다양한 관절에 침범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퇴행성 관절염하고 류마티스 관절염을 이제 비교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고, 우리가 흔하게들 이제 많이 관절염 하면 떠올리는 게 아마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원인이 아주 명확하게 다르기 때문에 증상도 혹시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증상은 조금 다르긴 한데요. 두 질환을 증상만으로는 정확히 구별하기는 힘들지만요. 네. 증상은 크게 보통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는요. 이제 오후나 보통 우리가 이제 열심히 하루 종일 걷거나 무릎을 사용해서 걷거나 또 많이 손으로 이제 핸드폰 사용, 마우스, 키보드 사용 등으로 인해서 그쵸.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 이런 관절이 많이 사용된 이후 오후나 밤에 증상이 훨씬 더 심해지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네. 하지만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보통 통증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전신 증상은 보통 동반은 되지 않아서요. 그 침범한 관절 부위만 통증이 있게 되고요. 네. 보통 한 2, 3년 정도 서서히 이런 식으로 통증을 느끼시게 되고요. 반면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 이게 면역 질환의 일부다 보니 보통은 환자분들이 아침에 증상이 굉장히 심하다 얘기를 하시고요. 오후가 되면은 오히려 통증이나 붓기가 좀 줄어들게 됩니다. 다르네요. 네네. 그리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도요, 이런 관절의 붓기나 통증이 쉽게 호전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고요. 이렇게 관절 통증 외에 전신의 발열이라든지 심각한 피로, 그리고 식욕저하, 체중 감소 또는 심해진 경우에는 폐라든지 다른 증상들이 동반이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네. 또 이 경우에는 또 어느 날 갑자기 발병을 한다거나 아침에 뻑뻑한 이런 조조 강직을 호소하시기도 합니다. 네.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증상이 이제 조금씩 다르다는 걸 좀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시면서 아셨으리 생각이 되고, 밤에 혹시 증상이 조금 더 심해지면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까라고 좀 추측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아침이 더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류마티스 관절염에 좀 가까울 것 같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 두 관절염을 좀 명확하게 진단을 잘 해야지만 치료가 가능할 텐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오진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특히 요즘 이제 건강검진 많이 하시잖아요. 네. 하시면서 이제 류마티스 인자라는 인자를요, 저희가 면역 질환에 대한 선별 검사로 많이들 검사를 시행을 하셔서 오시는데요. 거기서 양성이 나오셔서 이제 류마티스로 들었다 이런 식으로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요. 네. 네, 48세 여성분. 네네, 48세 여성분, 보통 40대 여성분들 건강검진 하시면서 많이 오시는데요. 건강검진에서 이렇게 류마티스 키가 있다, 이렇게 진단을 받았다 하시면서 오셨는데, 네. 류마티스 인자는 저희가 보통 검사실에서 0에서 15까지를 정상으로 봤을 때 22 정도로 높지 않게 양성이 나왔고요. 환자분한테 여쭤봤을 때 아침에 일어나면 가끔 손이 뻣뻣하고 저리다 말씀을 하셨고요.
최근에 이제 테니스를 시작을 하시면서 이렇게 팔꿈치 바깥쪽이 굉장히 아프고 여기 빨갛게 붓기도 하셨다라면서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증상으로 봤을 때는 아침이 조금 더 힘드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아니었고요. 예. 우선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렇게 면밀한 진단이 중요하게 되는데요. 보시면 진단 기준을 우리가 이제 국제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이란 것을 이제 분류를 하는데 그래서 크라이테리아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요. 네. 그 진단 기준에는 이렇게 다양하게 4가지 정도로 크게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선 관절 침범이 있습니다. 보통은 큰 관절, 뭐 무릎이라든지 뭐 이런 큰 관절들이 부터 이제 손가락, 뭐 발가락 같은 작은 관절을 몇 개의 관절이 어떤 식으로 침범을 했는지에 따라서 점수를 다 다르게 주고요. 네. 또 두 번째는 혈액 검사에서 류마티스 인자, 아까 예시에서 보여드렸던 류마티스 인자와 항 CCP 항체라는 또 다른 특징적인 항체가 하나 있거든요. 네. 그거 2가지를 또 항체 역가가 높은지 또 낮게 양성인지를 또 다르게 분류를 하게 되고 네. 또 염증 수치 저희가 ESR, CRP라는 2가지를 보게 되는데 그 수치가 이상이 있는지 여부와 6주를 기준으로 그 증상의 지속 시간이 뭐 예를 들어 뭐 3일 이러면은 그 이하가 되게 되고 네. 뭐 몇 개월 이렇게 수개월 뭐 6주 이상인지에 따라서도 점수를 다르게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점수를 계산을 해서 10점 이상이면 저희가 류마티스 관절염은 보통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네, 네. 그렇군요. 그럼 조금 전에 보여주신 48세 여성분의 사례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니다, 오진한 사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분은 결국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좀 아프셨던 건가요? 네, 아까 그 보여드렸던 사례 그분 같은 경우는요. 네. 일단 류마티스 인자가 그렇게 높게 양성은 아니셨고요. 저희가 혈액 검사를 시행을 했을 때 네. ESR, CRP 아까 염증 수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각각이 0에서 20까지를 정상으로 봤을 때 2로 정상, 그리고 0에서 0.5까지를 정상으로 봤을 때 0.06 미만으로 둘 다 정상 범위에 있었고요. 그러네요. 네네. 또 다른 류마티스 인자 말고 다른 하나의 항체, 항 CCP 항체는 음성이셨습니다. 또 항체 자체가 무조건적인 건 아닌데요. 환자분을 직접 제가 촉진을 하고 초음파를 통해서 확인을 했을 때 네. 뚜렷한 관절에 붓기나 통증은 없었고요. 네, 아까 이제 팔꿈치에 이제 빨갛게 붓기가 있는 쪽을 보니까요. 맞아요. 이렇게 테니스 많이 치면서 흔히들 알고 계신 테니스 엘보로 알고 계시는데 네. 이렇게 그 팔꿈치 쪽에 근육이나 힘줄에 염증이 있어서 부어 있는 상태셨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행이네요.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닌 걸로 네, 나와서. 아니셔서 예. 이쪽으로만 치료를 하고 환자분 아주 좋아지셨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 정확하게 어떤 질병인지 정확한 진단이 가장 기본이 잘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지인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날씨에도 관절 통증이 있다면 의심해봐야 하는 관절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관절염과 관련된 여러분의 고민, 궁금증 상담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정지인 원장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상담을 좀 도와주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많은 분들이 직접 전화 연결을 위해서 전화 주고 계십니다. 전화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60대 여성분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주부라고 하셨고요. 따뜻해지면서 어깨, 손, 무릎 등 온몸이 아프고 아침에 일어나면 팔이 안 움직여집니다. 라고 사연을 남겨주셨어요. 아직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신 건 없으신 것 같고요. 글쎄 이게 뭐 갱년기는 아니겠죠? 지금 이제 관절염인지 아닌지 걱정이 돼서 전화 주신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60대 여성분들 중에 이제 이런 똑같은 증상으로 내원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특히 날씨가 굳을 때도 그렇고 이제 너무 추운 날도 그렇고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특히 장마철 비가 오는 날에 증상 좀 더 심해져서 환자분들 많이 오시는데요. 네. 실제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특히 비가 오는 날에는 기압이 낮아지면서 관절 내 조직이 팽창하고 그 주변의 신경을 누르게 돼서요. 이제 보통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 관절통이 조금 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 것들도 있지만 또 다른 원인들도 있을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이런 환자분과의 어떠실 때 좀 더 오래 걸으셨을 때 또 아프셨는지 아니면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만 그러신지 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제가 면밀하게 이렇게 들어보는 게 좀 중요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팔이 안 움직여지는 경우 네. 같으면요. 이제 보통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주무시면서 이렇게 팔을 좀 눌리게 주무신다거나 아니면 팔베개 하고 주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팔의 세 가지 큰 신경, 정중신경이나 척골, 요골신경이 눌리게 돼서요. 어떤 분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팔이 마비가 된 것처럼 좀 힘이 잘 안 들어가거나 심한 경우는 손목이 이렇게 툭 떨어져서 올라가지 않는 증상들도 생기게 됩니다. 네. 이런 경우는 뭐 일시적 마비 같은 경우는요. 보통은 4에서 6주 이후면은 자연스럽게 호전이 되는데요. 심한 경우는 이제 좀 수술적 치료라든지 약물 치료가 필요하실 수 있어서요.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사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친절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80대 어머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류마티스 관절염을 20년간 앓았는데 최근에 손가락 통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병원에서 골 관절염이 의심된다고 합니다. 라고 좀 이야기를 들으신 것 같아요. 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좀 이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맞습니다. 요런 이제 80대 환자분들 이렇게 많이 뵙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제 보통 류마티스 관절염을 특히 뭐 5, 60대 진단 받으셔서 80대까지 쭉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내가 이걸 조절하면서 계속 병을 조절하는 이제 반려 질환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네. 계시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통은 약물을 사용하고 적절할 때 이제 피 검사를 통해서 혹시 염증이 계속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면밀하게 지켜보면요. 보통은 증상의 재발 없이 잘 유지돼서 평생 잘 가지고 계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이 면역 질환이다 보니까요. 혹시나 이제 면역이 훅 떨어진다든지 할 때 이런 증상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그쪽으로 너무 심할 때는 좀 국소적으로 주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약을 조금 조절해서 저희가 이제 증상을 조절하면 보통은 큰 문제 없이 넘어가시게 되고요. 또 병원에서 이제 골관절염이 의심된다 얘기를 들으셨다면요. 이제 80대 이렇게 그 노화가 진행이 되시면서 골관절염이 류마티스 관절염과는 별개로 함께 이렇게 존재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병을 모두 가지고 잘 조절해 가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잘 조절만 하면 사실 또 괜찮다라고 네, 말씀을 맞습니다. 잘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화로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남겨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화상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요.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후에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법으로 치료를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이 점도 꼭 잊지 말아 주세요. 자, 저희가 이제 그 관절염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는데 흔하게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인 경우에는 오진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걸 저희가 사례를 통해서 만나볼 수 있었거든요. 그 외에 또 어떤 증상들 때문에 혹시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닐까 의심을 많이 하게 되는지 그 비슷한 사례를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질환들을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오인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두 가지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면서 두 가지 질환 간단하게 한번 네.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38세 남성분, 보통 30대 남성분 이런 증상으로 많이 오시는데요. 삼겹살이랑 내장탕 그리고 소맥 이렇게 한잔 하시고 네. 아침에 일어났더니 발목이 너무 붓고 아파서 오셨던 분 있습니다. 그래서 과음 예전에 이제 되짚어 봤더니 이제 과음 이후에 발가락이 부어서 또 진통제 사 드시고 나서는 뭐 괜찮아지셨던 과거력 있으셨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런 증상들로만 봤을 때는 혹시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하실 법도 한데 이분은 어떤 질환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을까요?
네, 우선 이제 이분처럼 하나의 관절, 특히 이분은 발목이셨는데요. 네. 단관절이 이렇게 붓고 아픈 경우에는 특히 두 가지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의 관절, 특히 어깨라든지 팔꿈치, 손목, 무릎, 발목, 손가락이나 발가락 이렇게 다양한 관절에요. 돌아가면서 붓기 또 빠졌다 이렇게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주로 저녁에 증상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 부었다가 붓기가 빠진 후에 다음 붓기가 있을 때까지는 증상이 거의 없고 그 관절은 이번에는 손목, 다음에는 팔꿈치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붓긴 합니다. 네. 네, 엑스레이나 CT 같은 영상 검사를 통해서는요, 또 특별한 이상이 보이지는 않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경우는 저희가 흔치는 않지만요, 재발성 류마티즘이라는 병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통풍이라는 게 있을 때도 사실 이제 좀 많이 붓고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환들하고 좀 잘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정확합니다. 이번 사례에서처럼 보여드렸던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요, 네. 이렇게 젊은 남성 환자분, 특히 이제 단관절, 주로 발가락 쪽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네, 주로 첫 번째 발가락을 이렇게 굽혔을 때 톡 튀어나오는 요쪽 네. 관절에 많이 증상이 있고요. 이쪽 등 쪽으로도 증상이 있게 되고 발목이나 또 무릎 쪽에 특히 발생을 하고요. 다른 관절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거의 흔치는 않습니다. 네. 그쪽 관절에 심하게 통증이 있고 막 거의 보통은 걷지 못하시면서 절뚝이거나 거의 막 휠체어 타고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엄청 붓고 이제 열감, 통증 등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런 경우 보통 피 검사에서 보면은 요산 수치가 상승해 계십니다. 또 이런 경우는 음주라든지 특정 음식, 보통은 내장류에 굉장히 많고요. 붉은 고기, 또 이제 등푸른 생선류, 어패류나 이런 시금치, 버섯 등에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요산이 많이 든 음식을 많이 섭취 후에 발생하는 경우 많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약을 드시진 않아도 3, 4일 내로는 조금 증상이 서서히 좋아지는데 물론 약물 치료를 적절하게 하는 게 꼭 필요하게 되긴 합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가 통풍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으로 보여드린 여러 가지 이런 증상들이 있을 경우에는 통풍도 좀 의심을 해봐야 된다라는 걸 저희가 사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정진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관절염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관절염과 관련된 고민,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알쏭달쏭 건강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 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엔 환경입니다.
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하거든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건강엔 한경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이제 관절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었습니다. 관절염도 종류가 다양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렸고,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비슷한 점도 있지만 또 증상 같은 부분에서는 확연히 다름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또 원인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관절염인지를 먼저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통은 우리가 손가락 마디가 좀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오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혹시 이것도 좀 잘못된 정보인가요? 일부는 맞습니다. 아,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군요. 일부는 틀립니다. 네, 설명 좀 네. 들어볼게요. 네, 저희 보통 이제 저희 병원으로 내원하시는 중년 여성분들 굉장히 손가락 통증 있으신 분들 많은데요. 네. 특히 제일 많은 게 손가락 통증으로 오시거든요. 맞아요. 워낙에 좀 많이 쓰시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런 경우 제가 이렇게 간단한 예시 통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64세 여성분 한 분 오셨는데 보통 아침에 일어나실 때 손이 아주 뻣뻣하고 퉁퉁 붓는다 얘기를 하시고요. 손 마디가 굉장히 굵어지고 특히 일을 많이 하셨을 때 콕콕 여기 마디마디가 콕콕 쑤신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셨습니다. 네. 또 최근에 이제 김치를 크게 담으시고 나서요. 두 번째 손가락 관절이 퉁퉁 부어서 오신 분 계시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야기 아마 이제 저희 주변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어머님들이 이런 얘기도 진짜 많이 하셨어요. 손에 물 마를 날이 없기 때문에 많이 쓰시다 보니까 손이 너무 아프다, 마디가 쑤신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게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이었나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아니었군요. 네. 보시면요. 일단은 이런 우리 중년 여성분들 보면 우리 어머님들, 자녀분들 맛있는 밥 해주시고 또 특히 걸레 같은 것들 이렇게 손으로 꼭 짜서 이렇게 손을 많이 맞아요. 사용하시다 보니까요. 이렇게 손 보면은 이렇게 마디마디가 퉁퉁 부어 있는 경우 많으시고 특히 심해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변형이 오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엑스레이를 촬영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관절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좁아지면서 변형이 오는 경우 있었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류마티스 인자 이 두 가지가 모두 음성이셨고요. 네. 네, 이렇게 엑스레이 사진 초음파 찍어주셨고. 검사를 했을 때 네. 두 번째 손가락 관절에 이렇게 초음파에서 하얗게 보이는 게 뼈인데요. 뼈에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요 뼈와 뼈 사이 관절과 관절 사이 이렇게 까맣게 염증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인자도 음성이고 이렇게 골관절염이 엑스레이에서 명확히 심해서요. 저희가 골관절염, 흔히 퇴행성 관절염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네. 전형적인 이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을 좀 의심을 했지만 사실은 퇴행성 관절염이었던 그런 사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64세 여성분의 사례를 만나보셨고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느껴지는 이 손가락 통증이 퇴행성 관절염 때문인지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인지 직접 좀 자가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환자분들 오셔서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였다 아니면 저거였다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맞아요. 요새 하도 많은 정보들이 있어서 많이들 잘 진단하고 오시는데 이 두 가지 병을 완전 증상만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힘들지만요. 보통 퇴행성 관절염은 이렇게 손가락 끝이나 중간 관절, 이 끝이나 중간 관절을 가장 많이 침범을 하게 되고요. 보통은 이렇게 몇 년에 거쳐서 서서히 관절이 두꺼워지거나 변형이 된다거나 또 한 번씩 약간의 붓기와 빠짐이 동반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반면에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손가락을 이렇게 주먹을 딱 쥐었을 때 여기 볼록볼록 튀어나오는 이 관절에 네. 붓기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또 중간 관절도 침범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절이 퉁퉁 붓거나 이렇게 붉어지는 증상이요. 퇴행성 관절염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많이 동반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손가락 중간마디는 두 질환에서 모두 침범을 할 수 있고요. 이게 3에서 60대 여성에게는 두 가지 질환 모두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서요. 이렇게 전문가의
정확한 평가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퉁퉁 붓는 경우는 두 경우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어서 네. 이렇게 필요하면 초음파라든지 엑스레이 같은 영상학적 검사가 함께 필요하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치료의 첫 번째 단추는 정확한 진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지만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을 진단하는 명확한 기준 저희가 알고 있으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이렇게 류마티스 관절염을 저희가 진단하는 기준에는 크게 네 가지 이렇게 분류를 할 때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뭐 관절이 작은 관절, 큰 관절 나뉘어서 몇 가지가 침범해 있는지, 또 혈액 검사에서 인자가 있는지, 항체가 있는지, 그리고 염증 수치에 이제 이상이 있는지, 증상의 지속 시간에 따라서도 각각의 점수가 하나하나 다 다르고요. 계산해서 10점 이상이면 진단을 하지만 인자가 없는 혈청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오는 류마티스 관절염도요. 한 15에서 20% 정도 있으니까요. 네.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단의 핵심은 이런 기관이나 관절 위치, 침범 형태, 혈액 검사 등을 모두 종합해서 진단을 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류마티스 전문의에게 이렇게 정확한 평가와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여러 가지 기준까지 저희가 쭉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정지인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떤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한지 살펴보고 있고요.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병원에 가시기 전에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화 하나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바로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시죠? 70입니다. 네, 70세시고 지금 이제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정지인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본인이 가지고 계신, 느끼고 계신 증상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게 불편하셔서 전화 주셨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예, 예. 예. 어디가 불편하시죠? 옛날에는 이게 내가 류마티스를 앓은 지가 한 20년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때는 이게 약을 먹고 하니까 한 15년 정도는 증상이 없었어요. 네.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요즘은 약을 먹어도 안 되고 그래 이제 이제 너무 심하면은 그 병원에 가면 뭐 봉독 주사를 하나 그걸 맞았거든요. 맞으면 네. 그때는 또 좀 괜찮아. 요즘은 그걸 맞아도 잘 안 되고 하니까 네. 이게 어째되는 건지 이 나이가 들면은 이 면역력이 떨어질 그런 건지 아니면 이게 더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그걸 한번 알아보려고 전화했습니다. 네, 전화 감사드립니다. 일단 증상이 한 20년 정도 오래 되셨잖아요. 한 예. 15년 정도는 거의 증상 없이 그러면은 안정적인 상태로 뭐 붓거나 통증이 있는 관절은 특별히 없으셨던 거예요? 예, 그때는 없었는데 지금은 뼈 마지막에 다 아파요. 아, 네. 일단은 이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처음에 진단을 됐을 때는요, 저희가 보통은 교과서적으로 먹는 약제를 사용하는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처음 진단을 받으셨을 때 그런 약제를 사용을 하셨을 텐데요. 약제를 사용하시면서 저희가 전혀 증상이 없이 정말 잘 없는 것처럼 유지되시는 분들은 또 약제를 줄여서 거의 없는 식으로 또 증상만 조절하는 식으로 이제 유지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다가도 이 병이라는 게 류마티스 관절염은 없어지거나 완치가 되는 병은 아니고 계속 조절을 하는 병이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더 악화가 된다든지 특히 면역이 뭐 오르거나 떨어지면서 그렇게 컨디션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안 좋아질 수 있는데 그때는 이제 염증 수치나 어떤 관절이 이제 침범을 해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고요. 저희가 약을 보통 바꿔가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요. 저희가 먹는
약으로는 조절이 전혀 안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면역 억제제를 주사제, 스스로 맞는 주사제도 있고 병원에 가셔서 링겔로 맞는 주사제도 있고요. 네. 또 약으로 복용하는 좀 높은 단계의 면역 억제제가 있거든요. 그런 약제들이 너무너무 잘 나오고 있어서요. 그런 약제들을 사용하면서 또 증상을 훅 호전시킨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에 이제 너무 잘 유지되셔서 거의 약제 없이 유지를 하시다가 이렇게 최근에 안 좋아지셨으면 조금 이제 병원을 한번 바꿔보신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면밀한 검사를 한번 받으셔서요. 그에 맞는 치료하시면 또 증상 잘 조절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 아주 자세하게 잘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상담 전화 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이제 사연으로 접수해 주신 분이 계셔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남성분이 전화를 주셨고요. 테니스를 친 지 1년쯤 됐는데 요즘 자꾸 손목과 팔꿈치가 붓고 저립니다. 라고 증상을 남겨주셨어요. 아직 치료 받으신 적은 없으신 것 같거든요. 이제 좀 치료를 받으셔야 될지 그냥 좀 지내도 될지 궁금해서 네. 전화 주신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치료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전화 감사드립니다. 일단 최근에 저희 병원에도요, 이렇게 외래에 이런 비슷한 증상으로 오시는 환자분들 많이 느셨는데요. 날씨가 이제 풀리고 따뜻해지시면서 특히 테니스, 또 스쿼시 요새 많이 하시고, 골프 같은 것들 새로 이제 라운딩 나가시고 하시면서도 팔꿈치나 손목, 그리고 손가락의 관절 증상으로 많이 오시는데, 네. 보통은 이런 특정한 운동이나 과사용 이후에 그쪽 팔꿈치나 손목이 붓고 저림 등의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전신적인 관절이나 이런 염증보다는 그 침범한 관절의 그리고 관절 주변 힘줄이나 그 근육의 질환일 가능성이 좀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오셔서 관절의 붓기인지 아니면은 그쪽 힘줄이나 근육이 혹시나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 신체 검진으로 좀 진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엑스레이라든지 초음파 같은 다른 영상학적 검사들을 진행하면서 어떤 부위에 어떤 염증이 있는지 뭐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해서 그에 맞는 치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 경우 같으면 이제 제가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테니스 네. 엘보 같은 이쪽 맞아요. 팔꿈치의 통증, 사실 그쪽으로 힘줄과 근육의 염증일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상담해드린 내용 잘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전화상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데 어느 정도의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또 생방송 도중에만 상담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서둘러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모든 질병이 다 그렇듯이 이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좀 완치까지 좀 어려운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도 그렇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병 자체가요,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면역 체계에 이제 이상이 생겨서 이상 면역 반응이 과하게 일어나는 병이다 보니까요. 치료 시기, 특히 진단이 늦어진다거나 아니면 진단을 받으시고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시면요, 이렇게 손 관절이 변형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고, 네.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이 또 빠르게 진행하는 경우는요, 양쪽 폐에 이렇게 섬유화가 되는 경우도 많고, 뭐 콩팥병이라든지 다른 전신적으로 이제 합병증이 생길 위험이 좀 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뇌졸중, 심근경색이 아니더라도 류마티스 관절염도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일단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우리가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제 치료 방법 좀 알아볼게요. 어떤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할까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흔히 병이 생겼다, 어떤 질환이 이제 진단이 됐다 하시면 이제 면역력을 높여야 한다라고 보통은 생각하실 텐데요. 네. 아까 잠시 말씀드렸듯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나의 몸을 내가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이라서요. 치료의 기본이 그 이상한 공격,
그 면역 반응을 억제시키는 면역 억제가 기본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면역을 억제시키는 약제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주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면역 억제제는 이제 한 번 먹기 시작하면 사실 뭐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참 많이 하세요. 그래서 조금 더 늦게 먹어야지 하고 병원에 바로 안 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가요? 이것도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아니군요. 일단 결과적으로 얘기 드리면 아니고요. 일단 아까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나 이런 약들이 너무 나한테 독할까 봐 또 특히 1차 치료제로 알려져 있는 약 중에 메토트렉세이트라는 약이 있는데요. 그 약은 저희가 분류 자체가 항암제라고 찍히게 되거든요. 네. 실제 항암요법에도 사용되는 약제이기 때문에요. 환자분들이 그 약을 보고 이게 제대로 설명을 잘 못 듣고 그 약을 받아 드시면 굉장히 이런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드시는 약제가 정해져 있긴 하지만요. 3, 4제를 처음에 이제 복합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 심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높은 단계의 생물학적 제제 같은 주사제들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가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료를 하는 기본이 레미션, 이 관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병을 딱 소강시킨 후에 잘 유지한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병을 이렇게 소강시킨 후에 유지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붓기가 굉장히 심해서 오실 때나 중간중간 아까 사연에서처럼 이제 괜찮게 유지되시다가 너무 안 좋아지시는 경우 이런 경우는 스테로이드, 우리가 이제 염증을 확 없앨 수 있는 스테로이드나 진통 소염제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너무 심한 경우에는 이제 관절에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것들을 적절하게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특히 많이들 알고 계시듯이 스테로이드나 또 그렇고 진통 소염제도 장기적으로 뭐 특별한 조절 없이 이렇게 복용을 할 경우에는 2차적인 그 약제로 인한 부작용, 특히 스테로이드는 뭐 피부가 얇아진다든지 살이 좀 찐다든지 우리 호르몬의 변화가 있다든지 하는 부작용들이 많아서요. 그런 것들을 주의하시면서 잘 조절하는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 좋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 방법까지 저희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은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날씨에도 관절 통증이 의심이 된다면 의심을 해봐야 되는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혹시 고민이나 궁금한 점 생기셨다면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굿닥터 정지은 원장님과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정지은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는 게 좋을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고요. 병원에 가시기 전에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든 퇴행성 관절염이든 좋습니다. 이 관절염과 관련된 고민과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Q&A를 통해서 관절염에 대한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궁금증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온몸의 뼈마디가 시큰거리는데 혹시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글쎄요, 류마티스 관절염을 의심을 해봐야 되는 상황일까요? 어떤가요? 네, 실제 이런 이제 증상들로 굉장히 병원 많이 내원하시는데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심은 해봐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의심은 해봐라. 네. 어떤 이유에서죠? 일단은 이제 시큰거린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모호한 표현이시긴 한데요.
네,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약간 많이 운동을 했더니 이제 온몸이 시큰거린다, 관절이 시큰거린다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실제 오셨을 때 이제 면밀하게 신체 검진이라든지 검사를 해보면 이게 관절통이라기보다는 근육의 통증인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네. 그리고 실제 시큰거린다 정도로 표현을 하시지만 오셨을 때 보면은 이제 관절에 특히 무릎이나 다른 손목, 손가락 같은 곳들에 붓기가 살짝 있는데 이게 오래돼서 스스로 이제 판단을 정확하게는 못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시큰거린다 하는 증상만으로는 명확한 진단을 하기는 힘들고요. 또 어떤 경우는 심한 골다공증이나 또 호르몬 질환, 그리고 젊은 여성분들에는 혹시나 뭐 루푸스라든지 다른 자가 면역 질환들에서 이런 온몸이 시큰거리고 피로가 굉장히 심하고 하는 모호한 형태로 증상이 시작할 수 있어서요. 네. 일단 가까운 전문 병원에 내원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조금 더 일 확률이 높다는 자가 진단법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떨 때 류마티스 관절염 의심을 해봐야 될까요? 네, 우선 자가진단법이 명확하게 류마티스 관절염을 댁에서 이렇게 100% 확진하기는 좀 힘들지만요. 그쵸. 이렇게 보통 생각을 했을 때 아침에 주무시고 깨셨을 때 손가락이 특히 뻣뻣하시다든지 그게 좀 오래 지속이 된다든지 관절 통증이 증상이 한쪽만이 아닌 좌우 대칭으로 근데 정확하게 똑같은 대칭이 아니라요. 여러 개의 관절로 나타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또 하나 이상 관절에서 특히 붓기나 통증, 열감이 계속 지속이 될 때는 이렇게 류마티스 관절염을 한번 의심은 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단어에 관절염이 들어가서 관절에만 국한한 병이 아닐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네. 관절 외의 증상이 굉장히 많은 병이라서요. 이런 전신 피로감이 굉장히 심하다든지 무력이 굉장히 심하다 아니면은 뭔가 이상한 어딘가가 이상한 증상이 있다 하시면요. 이렇게 병원에 오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자가 진단법까지 간단하게 좀 짚어봤고요. 이제 다음 궁금증 또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가 류마티스 관절염이면 아이에게 유전이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거는 많이들 좀 걱정하시고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유전적인 영향이 있나요? 맞습니다. 유전적인 영향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보통 류마티스 관절염이 이렇게 일란성 쌍둥이에서요. 일란성 쌍둥이는 거의 유전자가 똑같은데 이제 한쪽이 류마티스 관절염일 때 다른 한쪽이 류마티스 관절염일 확률은 30에서 50% 정도거든요. 꽤 높네요. 네, 꽤 높습니다만 100%가 아닙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그 류마티스 관절염이셨을 때 그 자녀분이 류마티스 관절염일 확률은 보통 한 10%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길 수 있는 유병률이 한 1% 정도로 알려져 있다면요. 한국인에서는 한 2%까지 있을 수 있는데요. 어머니가 류마티스 관절염일 때 자녀분이 10%니까 그냥 일반 환자에게서 생기는 것보다는 조금 더 영향이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네. 이제 완전히 유전적인 영향이 뭐 많지는 않아서요. 네, 사실 너무 미리 걱정하신다거나 그걸 미리미리 계속 보실 필요는 없고 관절 증상이 있다거나 하면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사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임신 중에는 이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이 좀 완화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던데 이것도 사실인지 궁금하네요. 네, 맞습니다. 임신을 하시게 되면은요, 보통 70~80%가 호전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게 보통 초기 같은 경우는 한 70%, 그리고 중기 같은 경우는 20%, 말기에는 5% 정도 호전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류마티스 관절염을 조절하는 이런 호르몬 중에 부신피질,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임신 시에는 이 호르몬이 굉장히
굉장히 오르게 돼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부가적으로 오히려 이게 낮아지는 질병 활성도가 조절이 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대충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이제 출산 이후에 보통 4주 내로는 한 25% 정도, 8주, 2달 정도는 65% 정도, 6에서 8개월 내로는 거의 90% 이상이 재발을 하시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좋습니다. 자, Q&A를 통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고요. 이번에는 어떤 궁금증이 올라왔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류마티스 관절염이 심장 질환을 일으키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심장 질환을 일으키나요? 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합병증으로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관절 외의 다른 많은 증상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폐 쪽으로 폐가 딱딱해지는 섬유화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심장에 이런 염증 물질이 돌아다니다가 심장을 둘러싼 그 막 쪽으로 이렇게 물이 차게 되는 심낭막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네. 그 외에 전신 발열, 우리 염증 수치가 굉장히 오르면서 이런 사이토카인 스톰, 우리 그 코로나 때도 많이 있었었죠. 네. 그런 면역 체계 이상이 오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염증 물질이 막 일어나게 되는 반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법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치료 말씀드리기 전에요. 제가 아까 전에 이렇게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관절에 이렇게 붓기가 있는 경우는 젊은 층에서는 특히 일시적으로 염증이라든지 뭐 통풍, 그리고 재발성 류마티즘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수 있고 장년층에서는 무릎이나 손에 관절염으로 이런 다양한 증상이 있을 수 있어서 오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을 이제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에게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일단 제일 중요하겠고요. 이렇게 치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역 억제제를 알맞게 사용을 해야 돼서요. 보통 그냥 단순 일반적인 관절염과는 전혀 치료가 달라지게 돼서 예를 들면 골관절염의 치료, 뭐 다른 통풍의 치료랑은 완전 길이 다르기 때문에요. 네. 이렇게 관절 변형을 최대한 막고 합병증을 빠르게 확인을 하는 것도 중요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테로이드나 또 진통소염제 같은 다른 부가적인 이런 증상을 조절, 염증을 조절하는 약제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의 장기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약을 면밀하게 상태에 따라서 좀 늘렸다가 또 줄이고 하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네. 자, 지금 이제 그 관절염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은 분들이 같이 이제 TV로 저희 방송 함께 해주고 계실 텐데요. 이런 관절염 치료를 앞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면 끝으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게 이제 진단이 되시면요. 보통은 이 병 자체가 요새는 굉장히 이제 정보도 많고 뭐 유튜브나 또 네이버 블로그 뭐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은데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꼼꼼하게 읽고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정보들, 특히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실 때요. 저는 이제 환자분 처음 진단되셨을 때 이 병이 면역이 이상 체계가 생기는 병이다. 우선 말씀을 드려서 면역을 억제시키는 치료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등의 이런 병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좀 꼼꼼히 설명을 들으시고요.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고 그런 식으로 치료를 잘 받으셨을 때 관절에 특별한 증상 없이 잘 유지되실 수 있어서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진료 잘 받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관절염을 치료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지은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매거진 위드 굿닥터 함께 하셨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남은 주말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